그냥 툭툭 성기를 쳐서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908 처분됐습니다. 문자 받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난친 건데 이게 왜 908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성범죄 사건으로도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저희 로펌을. 근데 그 중에서 또 동성간 강제추행, 동성간 유사강간 사건으로도 피해자들도 오시고 또 피의자들도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 사이에 좀 만났는데 그게 추행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에는 새벽에 잠을 자는데 변호사님 막 바지를 누군가 내 바지를 건드려요. 근데 막 손이 점점 올라오더니 내 송기를 막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봐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계속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이트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동의 없이 유사강간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상담을 오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남성과 남성간, 여성과 여성간이 만지게 되면 그것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하는데 어때요, 변호사님? 당연히 성립하고, 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그 수치심이 이루 말로 못해요? 제가 당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성에게 당한 것보다 네. 그 수치심이 배래요. 동성간이라 그래가지고 피해가 덜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오히려 이성간 사건보다는 훨씬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검찰청에 이제 검사로 있을 때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은,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장난칠 때 성기를 툭툭 쳐요? 왜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한 번 누가 툭 밀었어, 친구가 했더니 한 번 또 밀었어. 그러더니 감정이 쌓이니까 갑자기 냅다 들고 있던 우산으로 거기를 툭툭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112 신고하는데, 이분 말은 폭행이다. 나는 그냥 장난친 건데 내가 손으로 만졌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추행이야 남자끼리나 장난친 거고, 내가 너보다 위인 위치를 점유한다, 이 남자들끼리의 그런 암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피의자가 있었거든요. 이 장난으로 화가 나서 성기를 툭툭 치는 거, 이것도 추행행위에 해당하나요? 이것도 강제추행입니다. 성적 그 기관이잖아요. 네. 그 기관을 그렇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오토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벌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장난들 많이 했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학폭 내용 조사해봐야 학폭 내용 이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동성간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그 처벌 수위가 이성 사이의 강제추행이랑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동일하죠. 그래서 이성간 강제추행도 어떤 성기나 가슴처럼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한 부위를 만질 경우에는 설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수치심의 유발 정도 좀 적은 부위를 했다라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 사유를 잘 주장을 하면. 그런데 이제 동성간, 사실 유사강간 같은 경우에 좀 기소유예가 어렵지 않나요? 유사강간도 결국에는 강간이니까. 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간 강간처럼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고, 네. 기소유예는 다소 힘들죠. 힘든. 유사강간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최하가 징역 2년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마 908 처분이라고 해서 정시재판으로 넘길 거고요. 실형이 실제 선고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동성간 성범죄도 성범죄 부가처분 대상일까요? 부가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를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 되는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니면은 이제 아동들이 있는 그러한 기관, 학교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기소명령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되는 것, 취업 제한이 걸리는 것은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됐으면 집행유예 받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부수처분을 못 맞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동성간 성범죄에서 골든타임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없이 수업 초기에 와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은 결국 성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남성과 남성 간에 그냥 툭툭 성기를 쳐서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908 처분됐습니다. 문자 받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난친 건데 이게 왜 908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가 딱 붙어서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도 하고 이전에 전력이 없다는 점과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자료를 냈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도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908으로 해서 재판날 잡혀가지고 변호사한테 찾아오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인데 이걸 그러가지고 왜 그래요? 그렇게 화를 내시면은 경찰이랑 검사는 화가 나죠. 그렇죠. 908 처분을 좀 더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조서의 양형사유를 잘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수사의 기술 중 하나인 거고 조사를 받는 기술도 있는 거고. 맞아요. 동성간 추행으로 오시면은 그분도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따지고 수사기관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수사기관에 그때 따지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조건 어떤 부위를 만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행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 경험했던 사건 중에 내가 상사고 이 사람이 부하 직원이었어요. 근데 뭐 회의하다가 허벅지 툭툭 치면서 좀 들어봐. 이거 허벅지 뭐 들어봐. 이러면서 허벅지를 3회 툭툭 쳤어요. 사장은 툭툭 쳤다. 피해자는 주물럭댔다. 목격자는 그냥 톡톡 쳤다. 뭐 이렇게 말이 다 하는 거였는데 결국에 무혐의 진짜 힘들게 수사해서 밝혀냈습니다. 왜냐면 회의하는 과정 중에도 옆에 앉았고 또 보라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서 무혐의 처분을 제가 검사로서 내린 적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다 그리고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고소장을 받으시면 먼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짜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행행위를 재빠르게 인정하고 검사님께 선처를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도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동성간 강제추행, 동성간 유사강간,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동성간이라고 해서 이성간 성범죄 사건과 달리 처분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